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맞아요. 곧 여름이 올 것 같은 날씨예요. 요새 다이어트 신경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지방 흡입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맞아요. 요새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막 옷도 더 얇은 걸 입게 되면서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온몸에 있는 지방이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온몸에 있는 지방을 빼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위험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몸에 있는 모든 지방을 뽑을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타겟으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지방의 개수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수술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마 개개인마다 빼고 싶은 부위는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좀 빼고 싶은 부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위를 먼저 의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시고요. 부위를 정하고 난 뒤에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국소 마취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면 마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부위가 넓다 하시면 전신 마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취를 한 후에는 저희가 절개창이라고 해서 2-3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내요. 생각보다 엄청 작게 내네요. 네, 절개창 자체는 2-3mm 정도면 충분한 게 지방을 뽑을 때 가늘고 긴 캐뉼라라는 긴 관을 통해서 뽑게 되거든요. 그 관이 한 2에서 5mm 정도 지름이기 때문에 2-3mm 정도의 절개창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절개창도 흉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안 보이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에 살짝 내게 되면 배꼽 주름에 가려서 흉터가 안 보이게 되고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주름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엉덩이랑 다리가 만나는 맞아요. 부분에. 네, 그쪽에 작게 내게 되면 수술 후에도 주름하고 겹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절개창을 낸 뒤에는 긴 관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는 건가요? 그 전에 튜메센트 용액이라는 용액을 만들어서 먼저 주입을 하거든요. 지방을 빼려고 하는데 뭔가를 넣는다고요? 네, 맞아요. 지방이 그냥 빼게 되면은 피도 굉장히 많이 나고 뭉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빨려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출혈도 적게 할 수 있고 지방과 지방 사이에 간격도 조금 넓혀줄 수 있도록 용액을 주입을 해요. 그게 이제 튜메센트 용액인데 그 용액을 주입을 한 후에 몇십 분 정도 기다려요. 용액이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지방층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긴 관인 캐뉼라로 지방을 뽑게 됩니다. 지방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뽑는다고 저절로 잘 뽑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먼저 분해하는 과정을 뽑으면서 하게 되는데 분해는 지방을 뽑는 기계에 따라서 레이저로 분해하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로 분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동에 의해서 분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분해된 지방을 지방세포와 같이 함께 석션하게 됩니다. 덩어리로 있던 애들을 일단 안에서 잘게 쪼개고 빨아들이기 쉽게 만든 뒤에 뽑아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뽑아내는 과정 자체가 그냥 주사기로 물 뽑듯이 이렇게 쑥 뽑히는 건 아니고요. 왔다 갔다 계속 뽑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뽑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리는 좀 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긴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절개창을 다시 닫아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수술 자체가 간단한 수술은 아니죠. 원하는 부위의 지방만 쏙 뺄 수 있으면 지방 흡입 수술 되게 편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지방 흡입이라는 그 말만 들으시면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다. 지방 빼는 건데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피하 지방을 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는 근육이나 배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들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을 때 피하 지방층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야 되고 피하 지방
지방층에도 혈관이나 림프절 아니면 신경같이 중요한 구조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에 크게 손상을 가하도록 수술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물을 파악을 하고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그리고 피하 지방 중에서도 피부에 가까운 표층 지방과 그 아래쪽에 좀 더 깊은 심부 지방이 있는데 표층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할 경우에는 울퉁불퉁함이 피부에 다 비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부 지방을 제거를 잘 해야 되는데 심부 지방층을 제거하려다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얕아도 안 되고 너무 깊어도 안 되고 그 깊이를 정말 잘 조절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깊이에서 적절한 양만큼 균일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서전의 심미안적인 능력이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방흡입 수술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작용들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부작용은 아무래도 통증과 멍이죠. 거의 대부분이 통증하고 멍을 느끼실 거예요. 통증과 멍은 수술 받으면 거의 100%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방을 흡입하게 되면 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피가 나니까 멍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꽤 아픈 수술이에요. 그 주변에 이제 감각신경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되고 근막과 근육에도 어느 정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도 좀 있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하려다 보면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하 지방층 중에서 심부 지방을 제거를 하고 나면 피부와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빈 공간을 꽉 눌러주어야 그 빈 공간이 압착이 잘 되고 피부가 탄력이 이렇게 딱 붙어야 사실 수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압박복을 착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빈 공간을 쫙 붙여주려고 입는 거였구나. 네, 맞아요. 젊은 분들 경우에는 피부의 탄력성이 좋아서 그 빈 공간이 잘 달라붙는데 피부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빈 공간이 딱 달라붙지 않거나 아니면 피부가 처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뽑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균일하게 뽑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에 울퉁불퉁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유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 몸무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방 흡입으로 뺄 수 있는 지방은 피하 지방층에 국한이 돼요. 그리고 우리 온몸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다 제거를 할 수 있진 않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피가 많이 나게 되고 체액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피하 지방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도 있고 그리고 근육 속에 박혀있는 근육 속 지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 흡입만으로 감량을 하겠다 하면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몸에 있는 지방의 되게 일부분만 제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지방 흡입은 식이와 운동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사실 체형을 다듬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효과도 좋고 건강에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쏙 뺄 수 있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은 얼만큼이나 뺄 수 있는 건가요? 수술 전에는 사실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손으로 감각을 느끼면서 저항이 없어지는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지방이 노랗게 나오다가 피가 점점 많아지면서 빨갛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가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뽑는 양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멈춰야 된다 이런 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뽑다가 2 이상 뽑으면 효과는 줄어들고 부작용이 더 많아지겠구나 하는 순간에 보통 멈추시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도 최대한 뽑으실 텐데 그래도 완전히 모든 지방이 없어질 정도로 뽑을 수는 없고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뽑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뽑을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득과실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수술 중에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사실 이제 좀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수술을 하시면 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게 있나요? 그럼요. 먼저 부분적으로만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형 교정의 효과를 거의 맥시멈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나는 팔만 살이 너무 안 빠진다 하면 팔에 지방 흡입을 하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원리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피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뽑았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피하 지방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바디 이런 걸로 재야 되나요? 그런 걸로 재면 부분별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인바디는 피하 지방만 딱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배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 이런 게 다 같이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한 방법은 직접 만져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의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하면 팔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꼬집어서? 네, 꼬집어서 이 살이 꼬집혀지도록 만져보시면 이 살이 꼬집힌 정도의 반 정도가 피하 지방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피부 접어서 잡힌 거니까 이 반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부분마다 피하 지방층의 두께가 다르실 거거든요. 여기저기 꼬집어. 직접 꼬집어 보셔서 피하 지방층의 두께를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의사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흡입 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피부 탄력이 좋을수록 탄력적으로 빈 공간이 압착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셨을 때 컨투어가 더 예쁘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육량은 좀 적으신 분들이 효과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팔이 똑같이 두꺼워도 근육 때문에 두꺼우신 분들이 있고 피하 지방층 때문에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육층 때문에 근육이 많아서 두꺼우신 분들은 사실 지방 흡입을 해도 큰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근육이 많다 그래서 나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두께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까지 봤어요. 근육 부피를 줄이려고요? 네. 근데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위라서 근육 보톡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은 분들이 지방 흡입의 효과는 더 좋으시긴 하지만 근육이 많은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몸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되게 간단하고 막 손쉬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오늘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방 흡입이 부분적으로 체형 교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수술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이 그리고 건강한 운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